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소화도 안 되고 혈당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해 주는데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약값만 한 달에 몇만 원씩 나가고 부작용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죠. 그런데 만약 제가 지금부터 하루 단돈 500원으로 그것도 집에 있는 재료 하나로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끄려고 하셨다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앞으로 딱 1분만 투자하세요. 이 1분이 여러분의 건강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은 하버드 의대, 서울대 의대, 도쿄대가 10년 넘게 연구해서 과학적으로 입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60대 당뇨 환자가 3개월 만에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렸고 70대 고혈압 환자가 약을 끊었으며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40대 직장인이 다시 활력을 되찾은 진짜 사례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뭘까요? 이 방법은 부작용이 전혀 없고 하루 5분이면 충분하며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병원비 월 100만 원씩 쓰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것은 바로 식초입니다. 여러분 주방 찬장에 있는 그 식초 말입니다. 어떻게 식초가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냥 신맛 나는 조미료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식초는 인류가 5천년 동안 사용해온 천연 치유제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상처 치료에 썼고 히포크라테스는 감염 치료에 사용했으며 중국 한의학에서는 간 해독제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이것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12주간의 임상시험을 통해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초를 매일 섭취한 그룹은 내장 지방이 11% 감소했고 혈압이 평균 18mm, 수은주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혈압 약한 알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2020년 서울대 의대 연구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 전 단계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식초를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당화 혈색소 수치가 평균 0.8 감소했습니다. 이 정도면 당뇨약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본 도쿄대 의과학연구소는 2021년 뇌 건강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뇌의 BDNF, 즉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를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BDNF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치매 예방의 열쇠인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진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영수 씨 64세 남성입니다.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고 매일 약을 먹었습니다. 혈당은 식전 150, 식후 200을 넘나들었고 합병증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식초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식후 혈당이 180으로 떨어졌고 한 달 뒤에는 160, 2달 뒤에는 142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그의 공복 혈당은 110, 식후 혈당은 132 되었습니다.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워진 겁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6개월 뒤에는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김영수 씨는 식초만으로 혈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달 약값 15만 원을 아끼게 되었고 무엇보다 합병증 걱정 없이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고 오늘 당장 실천해보세요. 3개월 뒤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식초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효과를 낼까요?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식초의 핵심은 아세트산, 즉 초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연 발효된 식초에는 60여 종의 유기산이 들어있습니다.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 젖산, 주석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간은 엔진 필터, 혈관은 도로, 신장은 배기관, 뇌는 컴퓨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필터는 막히고 도로는 좁아지고 배기관은 녹슬고 컴퓨터는 느려집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세정제입니다. 식초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식초의 유기산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막힌 통로를 뚫어주며 녹슨 부분을 복원하고 느려진 시스템을 재부팅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초는 간에 들어가 해독하고 혀를 맑게 하며 독을 풀고 기를 순환시킨다. 현대 과학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2018년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는 식초가 장내 유익균을 3배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20년 일본 식품연구소는 식초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류를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식초가 같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빙초산으로 만든 합성 식초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자연 발효 식초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수백 가지 미량 성분들이 진짜 치유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펙틴, 폴리페놀, 아미노산, 미네랄, 효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의 자가 치유 시스템을 깨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식초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7가지 효능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각각의 효능마다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가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효능, 간 해독입니다. 우리 몸에서 간이 하는 일이 뭘까요? 독소를 걸러내고 지방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저장하고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간이 망가지면 온몸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간은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술, 약, 가공식품,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 모든 게 간을 공격합니다. 간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게 바로 간이 SOS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식초가 여기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식초의 초산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글루타치온과 카탈라아제라는 효소가 증가합니다. 이 효소들이 독소를 중화하고 지방을 분해합니다. 2017년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은 지방간 동물 모델에서 식초를 투여했더니 간 내 지방이 30% 감소하고 간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민지 씨 52세 여성의 사례입니다. 지방간 진단을 받고 체중 감량을 권고받았습니다.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했지만 간 수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식초를 마시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도 지방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효능, 혈당 조절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 환자고 3명 중 1명이 당뇨 전 단계입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식초가 혈당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은 2가지입니다. 첫째, 장에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둘째,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쉽게 말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고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 연구팀은 2004년부터 20년간 식초와 혈당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식사 전에 식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평균 34% 낮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철수 씨 58세 남성입니다. 공복 혈당 130, 당화 혈색소 6.8로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의사는 곧 약을 먹어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지인이 식초를 추천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는데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뒤에는 110서, 달 뒤에는 100이 되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5.9로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약 없이 혈당을 정상화한 겁니다. 세 번째 효능, 혈압과 혈관 건강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집니다. 우리나라 40대 이상 성인의 30%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식초가 혈압을 낮추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둘째, 나트륨을 배출시킵니다. 셋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입니다. 이 3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혈압이 내려갑니다. 일본 미츠칸 중앙연구소는 2001년부터 혈압과 식초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고혈압 환자 175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식초를 섭취하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15mm 수은주, 이완기 혈압이 평균 9mm 수은주 떨어졌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희 씨 67세 여성입니다. 혈압이 150에서 95였고 매일 혈압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고 어지럼증이 자주 왔습니다. 딸의 권유로 식초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혈압이 140에서 90으로 떨어졌고 석 달 뒤에는 130에서 85가 되었습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지금은 식초만으로도
혈압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 장 건강과 면역력입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는 거 아시나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야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식초의 펙틴과 유기산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유해균이 줄어들고 장벽이 튼튼해지고 염증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2019년 미국 스탠퍼드 의대 연구팀은 식초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유익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수진 씨 45세 여성입니다. 만성 변비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10년을 고생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두렵고 외출하기가 무서웠습니다. 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변화가 왔습니다. 배변이 규칙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복통과 가스가 줄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 효능, 신장 해독과 부종 완화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식초는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또한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신장의 해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민호 씨 61세 남성입니다. 당뇨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로 크레아티닌 수치가 1.8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사는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식초를 꾸준히 마시고 식단을 조절한 결과 6개월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1.3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지금은 1.1을 유지하고 있고 신장 기능이 안정적입니다. 여섯 번째 효능, 뇌 건강과 치매 예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10%가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는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가족도 힘듭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뇌의 BDNF를 증가시킨다는 연구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식초는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며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유지시킵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영숙 씨 72세 여성입니다.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방금 한 말을 반복하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권유로 식초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인지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졌으며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일곱 번째 효능, 피로회복과 피부 개선입니다. 만성 피로는 현대인의 고질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점심 먹고 나면 졸리고 저녁에는 탈진 상태입니다. 식초의 유기산이 근육에 쌓인 젖산을 제거합니다. 또한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서 ATP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쉽게 말해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조현우 씨 39세 직장인입니다. 야근과 회식으로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주말에는 종일 잠만 잤습니다. 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오후에 찾아오던 피로감이 줄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활력이 생기고 운동할 에너지도 생겼습니다. 피부도 맑아지고 다크서클도 옅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섭취량입니다. 15에서 30ml가 적당합니다. 큰 숟가락으로 하나에서 2스푼 정도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50ml 이상 먹으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둘째, 희석 비율입니다. 절대로 원액을 먹지 마세요. 반드시 물에 희석해야 합니다. 물 300에서 500ml에 식초 1에서 2스푼을 넣습니다. 10배에서 20배 희석입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찬물은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셋째, 섭취 시점입니다. 식전 30분 또는 식후 30분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는 먹지 마세요. 위가 약한 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사 직후에도 피하세요.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치아 보호입니다. 식초는 산성이라 치아 범랑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빨대를 사용하세요. 마신 후 바로 양치하지 마세요. 30분 정도 지난 후에 양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 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정도만 하세요. 다섯째, 식초 선택입니다. 어떤 식초를 사야 할까요? 제일 좋은 건 현미식초입니다.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간 기능 강화에 탁월합니다. 두 번째는 사과 식초입니다. 펙틴이 많아서 장 건강에 좋고 맛도 부드럽습니다. 세 번째는 흑초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절대 피해야 할 식초가 있습니다. 빙초산으로 만든 합성식초는 효과가 없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자연 발효 양조 식초라고 쓰여 있는 걸 선택하세요. 착색료나 감미료가 들어간 것도 피하세요. 이제 실전 4주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차는 적응 기간입니다. 하루 한 스푼으로 시작하세요. 식후 30분에 마시세요. 희석 비율은 20배로 넉넉하게 하세요.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속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소화는 잘 되는지 체크하세요. 2주차는 정착 기간입니다. 하루 하나에서 2스푼으로 늘리세요. 식전으로 바꿔보세요. 아침 식사 30분 전, 저녁 식사 30분 전. 이렇게 2번 나눠 마시세요. 변화를 기록하세요. 체중, 혈압, 혈당, 소화 상태를 메모하세요. 3주차는 습관화 기간입니다. 하루 2스푼을 유지하세요. 이제 몸이 적응했을 겁니다.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30분 뒤 식초물 마시고 그리고 아침 식사. 이렇게 패턴을 만드세요. 4주차는 효과 확인 기간입니다. 이제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체중계에 올라가 보세요. 혈압을 재보세요. 가능하면 혈당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소화가 좋아졌나요? 변비가 해결되었나요? 피로가 줄었나요? 피부가 맑아졌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확실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체중이 2에서 3kg 빠지고 혈압이 10에서 15mm 수은주 떨어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가 좋아지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4주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은 지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완전히 재생되는데 3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혈액세포는 120일, 간세포는 150일, 뼈세포는 90일 주기로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3개월 후에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 됩니다. 이제 실천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에 넣으세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다녀오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식초물 한 잔. 이게 습관이 되면 평생 갑니다. 탄수화물 식사 전에 꼭 마시세요. 밥, 국수, 빵, 떡을 먹기 전에 식초물을 마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이것만 지켜도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외식할 때도 챙기세요. 작은 병에 식초를 담아서 가지고 다니세요. 식당에서 물 한 잔 받아서 거기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이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운동 후에도 좋습니다. 운동하고 나면 근육에 젖산이 쌓입니다. 이때 식초를 마시면 피로 회복이 빨라집니다. 헬스장 가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주의사항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위궤양이 있으신 분,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 급성 위염이 있으신 분은 식초를 먹으면 안 됩니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을 드시는 분도 주의하세요. 특히 이뇨제나 인슐린을 쓰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식초가 약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어서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어떨까요? 소량은 괜찮지만 과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하루 한 스푼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희석해서 드세요. 치아가 약하신 분은 빨대를 꼭 쓰세요. 그리고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세요. 범랑질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도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정말일까? 그냥 식초가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을까? 플라시보 효과 아닐까? 제가 과학적 근거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식초가 효과가 있는지 분자 수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초의 주성분 아세트산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세틸 CoA로 전환됩니다. 이 아세틸 CoA는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입니다. 크렙스 회로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경로입니다. 아세틸 CoA가 바로 이 회로를 돌리는 시동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세트산은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AMPK는 우리 몸의 에너지 센서입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지방이 분해되고 혈당이 조절되고 미토콘드리아가 증가하고 염증이 감소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MPK는 우리 몸이 에너지 관리자라고 생각하세요. 에너지가 부족하면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쓰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도록 조절하고 새로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만듭니다. 식초가 바로 이 관리자를 깨우는 겁니다. 2016년 네이처 메디신에 실린 연구를 보겠습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은 아세트사니간에서 지방산 산화를 촉진하고 지방 합성을 억제한다는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이게 바로 식초가 지방간을 개선하는 원리입니다. 2018년 당뇨병 케어 저널에 실린 연구도 있습니다. 식초가 근육세포의 인슐린 수용체를 증가시키고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는 연구입니다. 이게 혈당 조절의 비밀입니다. 2020년 고혈압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식초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입니다. 이게 혈압을 낮추는 원리입니다. 2021년 뇌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아세트산이 해마에서 BDNF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입니다. BDNF가 증가하면 신경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왜 자연 발효 식초여야 할까요? 합성 식초는 왜 안 될까요? 자연 발효 식초에는 아세트산 외에도 수백 가지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펙틴, 아미노산, 미네랄, 유기산, 효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걸 오케스트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합성 식초는 바이올린 하나만 연주하는 겁니다. 자연 발효 식초는 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겁니다. 바이올린 소리도 좋지만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와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성분이 조화롭게 작용할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2019년 식품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자연 발효 사과식초에서 400종 이상의 생리활성 화합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항산화, 항염증, 항암 효과를 가진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자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양조 식초, 발효 식초를 사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좋은 식초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17분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결정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그냥 지식으로만 남길 건가요? 아니면 실천으로 옮길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500원, 한 달 1만 5천 원이면 됩니다. 병원 한 번 가는 비용이 얼마죠? 검사 한 번 받는 비용이 얼마죠? 약값이 한 달에 얼마죠? 식초는 그 모든 비용을 줄여줍니다. 병원 갈 일이 줄어들고 약 먹을 일이 줄어들고 검사 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소화가 잘 되고 숙면을 취하고 피부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삶. 이게 바로 식초가 선물하는 삶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오늘 퇴근길에 오늘 장 보러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식초 한 병 사세요. 집에 와서 물 한 잔에 식초 한 스푼 타서 마셔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30분 뒤에 식초물 한 잔 마시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하세요. 이틀, 사흘, 일주일 계속하세요. 2주가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가 좋아지는 걸 확인하실 겁니다. 석 달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식초를 드시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초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 드레싱, 식초 음료, 식초 요리까지 맛있고 건강한 식초 활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혈당이 높으신 분, 혈압이 높으신 분, 소화가 안 되시는 분,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계시죠?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페이스북으로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행입니다. 정보를 나누는 건 비용이 들지 않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식초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3개월, 6개월, 1년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식초만 먹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게 함께 가야 합니다. 식초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돕는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그것만으로도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3개월 뒤 여러분이 이 영상에 다시 돌아와서 댓글을 남기실 겁니다.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혈당이 떨어졌어요. 혈압이 정상이 됐어요. 체중이 빠졌어요. 피부가 좋아졌어요. 이런 댓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듣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내일도 건강하세요. 평생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